빵빵하고 두텁고 뿌리 내리는데 길게 1년도 걸린다. 이렇게 딱 꽂아놓고 자 얼마짜리입니다. 얼굴이 다 찐따가 난도질을 하고 있어. 다른 데는 자르지 말고 죽는다고 등신 같은 짓을 했죠. 옆에 식구들도 끼워 데려오고 친구들도 데려오고 옆집 아저씨도 데려오고 장마철에는 더 잘 내려. 예를 들면 후사리유 10도 내외에 발현을 한다. 새로 사 죽이고 새로 사 죽이고 새로 사. 두둥 23년 5월 18일 선풍기 좀 꺼야 되겠다. 선풍기를 끄는데 선풍기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 전에 카페 보시면 있습니다. 선풍기가 저희는 공중에 있습니다. 위로 식물체에 웬만하면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제 충주 언니한테 분갈이 얘기하다가 분갈이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슬슬 도는 시점이죠. 명품 노란나비 화분에 미폰 마리아, 요거는 작년에 제가 4월인가 6월인가 그때 올린 영상 보면 뭐라고 써놨더라? 제가 찾아서 캡처를 해드릴 건데 개예요. 개. 완전히 제가 뿌리가리라고 칭하는, 뿌리가리는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용어입니다. 뿌리가리. 완전 커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운 미폰 마리아입니다. 물론 그전 화분 지금 화분 달라요. 중간중간 제가 화분을 좀 옮겨줬어요. 이번 거는 전시회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요거를 어찌 하느냐, 미폰 마리아 더불어 포우리니 스테디셀러, 엠보, 이런 애들 매장마다 얼굴 다르다고 했죠. 엠보가 훨씬 더 빵빵하고 두텁고 이쁩니다. 요 보시면은 여기 제가 커팅을 언제 해놨더라. 이걸 한 달 됐나? 그냥 구멍이 얹어 놓은 거죠.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가끔씩은 분갈이를 하다가 뿌리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한번 커팅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제가 요 방법을 전파라고 하기보다는 그쵸, 포원인에서 많이 먼저 이렇게 널리 사실은 전파를 시켰으니까 2010년도 정도에 제가 그때 좀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은 일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얘는 아니지만 야생 콜로라타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종 콜로라타의 멕시코 폼이죠. 그때 이제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그때는 다육식물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다육식물이 해외에서 새로 신품종이라고 하는 품종들이 사실은 뭐 신품종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진짜 원종들이 들어왔던 시절이었죠. 그런 애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 수입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농장, 뭐 매장, 뭐 매니아까지 지식이 좀 전무하던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왜냐면 소위 말하는 돈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도 하겠지만 전혀 이 일을 안 해보신 분들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심었냐면, 사진하고 같이 첨부는 해드리겠지만 비슷한 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소위 말하는 목대, 이 줄기가 굵고 긴 게 1등이었어요.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그거를 최상으로 쳤죠. 그럼 우리는 지금 웬만한 뭐 유튜브라든가 뭐 그 전부터 키우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이 오픈이 돼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딱 보더라도 웬만한 초보자들 아니면 요거 뭐가 문제 있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자르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얘를 이렇게 그냥 심었던 거예요. 요 상태로 심었어요. 요 상태로. 지금이야 뭐 상상이 안 가지 요게. 그러면서 그때 소문이 어떤 식으로 돌았냐면, 그때는 다음 카페가 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멕시코 야생 콜로라타는 뿌리 내리는데 길게 1년도 걸린다. 그런 이제 오해들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저도 당당하게 그런 거 사와가지고 이렇게 딱 꽂아 놓고 자 얼마짜리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 2010년경, 2009년, 2010년경 그 전후였어요. 그 전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느꼈겠죠. 뭔가가 이상하다. 왜 뿌리를 못 내릴까? 그래서 잘라봤죠. 잘라봤더니 여기 수간, 이 수간부가 맛이 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해외 사진 보면은 절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절벽에 있으니까 얘 절벽에 있으니까 물을 싫어한다, 그게 아니고 그 풀밭에 있는 애들은 뭐 먹잇감이 되었거나 사람한테 밟혔거나 뭐 채취당했거나 뭐 그랬을 테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절벽에 매달려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들레아가 많이 그렇죠. 아가보이데스도 그 자료 보면은 다 절벽 틈에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생긴 게 수입 초창기 그 멕시코 야생 마리아라고 유통이 되던 시절,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피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멕시코 야생 마리아라고 유통이 되던 시절 걔네들은 대부분 얼굴이 다 찐따가 돼 있었죠. 한쪽으로 이렇게 해를 보려고 하는 모양. 실제로 자생지 사진도 봤더니 그런 절벽의 형태에서 있기 때문에 해를 따라가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제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 가가지고 수입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줄기 맛이 간 건데, 노화된 거랑 맛이 간 거랑은 다릅니다. 노화된 거는 말 그대로 노화된 것이고, 이 미니마는 저랑 10년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추정 불가. 보시면 줄기가 완전히 고목이 됐는데 얼굴 상태를 보세요. 얼굴이 다 팽팽하게 올라와 있죠. 이거는 노화는 됐지만 그 도감부는 깨끗하다는 증거예요. 물론 이렇게 젊은 애들보다는 탁하겠지. 하지만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제가 사람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아니 나이 많다고 운동 못하냐고, 등산 못하고 뜀박질 못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대사량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그런 줄기, 그런 도감부를 가졌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노화가 된 거고, 우리가 수입된 상품을 키워왔던 그 상품들은 노화가 아니라 이렇게 맛이 갔던 거죠. 그래서 야생 콜로라타라고 했던 개를 딱 보면, 잘 보시면 줄기 밑에는 굵지만 요 상단부, 요 맨 아랫잎 잎에 미세한 뿌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몰랐던 거지. 아무튼 그 이후에 제가 수입장을 가거나 농장을 가서 무슨 짓을 했겠어.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잘라야 돼. 그러면 거기서 줄기 굵고 그런 거랑 그 없는 거랑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제가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때는 카페에서도 제가 쓴소리를 많이 했지. 뽀은이네 카페에서도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인상을 보였고, 매니아 분들도 마찬가지. 율로 살려달라고 갖고 왔는데 얘는 난도질을 하고 있으니, 난도질을 하고 있어. 다른 데는 자르지 말고 죽는다고 그렇게 그대로 심어야 된다고 했는데, 난도질 하고 있으니 좋아하겠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살아난 거 보면은 뭐 이해는 하지만 살아났네? 근데 자기는 굵은 목대를 보고 산 거거든.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애매한 감정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카페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거 아니다, 어느 정도 병반이 생길 정도의 노화가 된 식물이라면 과감하게 커팅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전파가 되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뽀은인에서 배우신 분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때 한동안 그냥 다 잘라, 그냥 다 자르면 이 군생 이렇게 어떻게 키워. 이 도감마리에도 보면은 사이즈가 대략 요 화분 둘레가 지금 드럼통 뚜껑보다 클 거예요. 이거 드럼 뚜껑 자연군생이고, 제가 이거를 지금 몇 년을 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간에 그 중국이나 대륙에서 수많은 그 압력, 얼마에도 뿌리치고 등신 같은 짓을 했죠. 그때 얼른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등신 같은 짓을 했어.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키워왔던 뻘짓의 대표적인 녀석인데, 이렇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끗한 수관을 가져야 된다고. 그 하나의 과정이 바로 저 뒤에 얘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자르기도 합니다. 가끔 수시로 자르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분갈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1번에 펄라이트가 들어간 세팅이고요. 화분은 부여분을 사용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쑤시지 않기 때문에 살짝 봉긋하게 올린다고 했죠. 흙이 자연스럽게 좀 꺼질 거예요. 여기서 또 사장님 지금 더운데 분갈이 해도 돼요? 저는 해요.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뽀은이네 집에서 배우신 분들은, 근데 문제가 있어. 그분들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자기들만 하려고 그래. 뿌리내를 안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어요. 일부러. 진짜로 있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좀만. 널리 좀 퍼져봐야 지금 힘들어. 아이, 대낮에 손님이 없는데 지금. 내가, 본인에 내가 지금 오라고 광고를 해야 되겠냐고. 본인들만 오지 말고 좀, 옆에 식구들도 데려오고, 친구들도 데려오고, 옆집 아저씨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라니까 좀. 에? 자기들만 그냥 좋은 거는 자기들만 하려고 그래. 공유. 어씨, 뭔 얘기하다 그랬어. 지금의 온도는 25도, 15도. 물론, 지금 새벽 온도 15도 정도는 하우스도 맞춰지지만, 하우스는 낮에 해가 뜨면은, 어쩔 수 없죠. 시설 재배 하우스의 단점인데, 고온이 더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하우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도에서 6도는 더 올라갑니다. 한낮에, 여기, 어제도 그래서 어제, 뽀니네가 31도, 낮에, 밖에 야외가 31도인데, 하우스는 37도, 36도로 찍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벗어나요. 하지만, 새벽 온도 기준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했죠. 지금은 커팅을 딱 하고 가만히 놔두면, 에케베리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에케베리아, 장마철에 잘 자라는, 따뜻한 시즌에 잘 자라는 식물을 말씀을 드립니다. 걔네들 기준으로는 가만히 놔둬도 뿌리가 쫙쫙쫙 내리는 시즌입니다. 정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상적인 식물, 그리고 장마철에는 더 잘 내려요. 요 원리만 이해를 하신다면, 그리고 병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뿌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뿌리에 상처가 나거나 기타 균에 감염이 돼서 토양전염병, 예를 들면 후사리움, 그런 균에 감염이 돼서 잠복을 해 있다가 30도 내외에 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원리만 이해만 하신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육이 많이 싸졌잖아. 죽이고 그냥 새로 사시라고. 그냥 새로 사, 죽이고 새로 사, 죽이고 새로 사. 너무 많이 죽이시면 안 되니까 적당히 죽이세요. 아침부터 텐션이 올라갔지. 날씨가 좀 흐려갖고 지금 시원해서 그런가. 쓸데없는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그래서 요 상태에서 지금 정리도 안 하고 요짓 하고 있어요. 마사를 살짝 깔아둡니다.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요. 요렇게 살짝 마사를 미리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뽕 뚫어놨죠. 왜 그럴까? 이 위에다가 이 아래를 이렇게 그냥 걸쳐 놓은 거죠. 걸쳐 놨는데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자, 얘는 쏙 들어갔죠. 얘도 쏙 들어가면 여기서 뿌리가 얘랑 만나려면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 잎을 떼기는 좀 그래요. 천천히 마르면 더 괜찮으니까. 여기서 흙을 저는 살짝 봉긋이도 해줍니다. 살짝 이렇게 올려주기도 해요. 근데 이건 상황마다 좀 달라요. 자, 요렇게 올려놨어요. 위에 끄시고 살짝 톡톡 칠 거예요. 지금 한 손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생각난 김에 하느라고 하나, 쉣들. 이게 보니까 아셨죠? 얘 분갈 영상 있잖아. 이렇게 톡, 톡, 톡. 끝.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 이거를 제가 엊그제 저기 충주에서 오신 언니한테 원래 이제 좀 삐리리한 거 갖고 와서 점검도 하고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까먹고선 못 갖고 오셨다고 했죠. 끝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 온도가 천천히 물을 안 들어가도 공기가 천천히 습하기 때문에 아까의 그 뿌리가 또 물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팁. 그 뿌리가 그 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공기 중에 내린 뿌리는 물을 빨아먹는 뿌리가 아니고 얘가 물을 찾고 나서 나오는 뿌리털, 그 뿌리털이 양분과 수분을 흡수를 합니다. 걔가 주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식물이 빨아먹는 역할을 하는 뿌리는 아까처럼 우리가 분갈이를 했을 때 길게 굵은 뿌리가 아니고 미세한 뿌리털이 그게 핵심입니다. 걔가 발달이 될 때까지 어찌라고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수분 공급을 어떻게 하니 너는? 그냥 샤워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에도 가볍게 주고요. 직접 들어가게도 가끔씩은 이렇게 주는데 집중은 안 합니다. 주위에만 수분기만 이렇게 있어도 물을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뿌리털이 발달이 되면서 팽팽해져요. 그게 아무튼 얘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들이 있죠.
아이고 사장님 새끼가 이렇게 잔뜩 있는데 몸살하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들 몸살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 몸살을 하고 나면 개운해지잖아. 몸살을 하고 나면 개운해지죠? 개운하다 밤이 돼버렸네. 어, 첫 손님이 아까 영상 찍다가 간만에 잉글리시면 잉글리시 아시죠? 저 뉴욕 스타일인 거 약간 라틴계에서 약간 라틴? 그쪽 뭐 중남미? 뭐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분갈이 하신다고 흙을 날라하시네. 그래서 간만에 토킹 어바웃 좀 했습니다. 아 오늘 외화벌이 좀 했네. 외화벌이 아니다 카드 긁었구나. 어찌됐든 몸살을 하는 과정이 불안하긴 하는데 얘 봐요 얘 잘 자라잖아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방법이 사실은 초보자분들한테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방법을 커팅 뿌리가리를 제일 많이 하는 시즌이 언제라고 말씀드렸나요? 보통 7월하고 8월입니다. 여러분들은 분갈이를 하거나 뿌리를 건드리면 상당히 두려운 시즌인데 뭐 다른 거 두들레아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있는 거는 저는 다 커팅을 하거나 문제가 없어도 커팅이 필요하다 하면 합니다. 그 이유는 생장점에서 제일 가까운 부위를 커팅함으로써 새 조직에서 새 뿌리의 발달을 유도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향후 얘네들이 영양이나 물을 줌에 있어서도 빨아먹는 게 상당히 강해집니다. 얘처럼. 그러면서 새끼도 더 잘 낳고 탄력 있고 탱탱하게 되지요. 야 이거 초보자들은 어려운데? 그럴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만만한 것부터 해보시면 다육이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왜 이거를 라떼는 시절부터 말씀을 드렸나. 그때는 우리가 지식이 전무했어요. 없었어요. 뭐 누구는 알고 있었겠지. 근데 말을 안 해주죠. 뽀니네가 어찌어찌 하고 뽀니네 카페 가입을 하면 뭐가 있다더라. 여기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한다더라. 어떻게 분갈이를 하고 뭐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한다더라. 뭐 1번 매합터가 뭐고 그걸 하면은 선수님들은 잘 안 알려주세요. 물론 뽀니네 집을 야 여기 가봐 궁금하면 여기 가서 물어봐봐. 물론 제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도 많고 제가 말하는 경험은 아까처럼 무식하게 탁 꽂아서 키웠던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방대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서 홍보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약간의 조금 비밀 창고라고 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튼 전부 다 감사는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조금 쑥달이 되시면 거부감이 많이 사라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적으로 너무 자르는 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좀 많이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한번 그냥 잘라야 되겠네. 아 요거는 한번 놔둬야 되겠네. 이 감이 생겨요. 이거는 뭐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여기 제가 언니 아들 맨날 하는 얘기가 또 잘라? 나한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바로 심고 드려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이렇게 보내면은 얘는 여름 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조금 덜 이뻐지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더라도 차라리 커팅해서 필요하다면 퐁당퐁당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 다 그래서 애들이 탱탱하게 잘 야무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뭐 굳이 단점을 말씀드릴까 그러면 덜 이뻐져요. 색감적으로는. 왜냐하면 물과 영양을 제대로 빨아먹으니까 입은 넓고 빵빵해지고 탱탱해지는데 색감은 살짝 못 미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가득 차고 영양이 천천히 소실이 되면서 강렬한 색감은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2010년, 11년, 12년 전에 했던 방식하고 요즘은 조금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거나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건데 가면 갈수록 색감 위주로 강한 색감 너무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 좀 사실은 다르거든요. 근데 약간 쪄드는 듯한 강한 색감으로 요즘에 관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천도 드리지도 않아.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키우던 상품의 그 색감하고 특히 두들레야
요즘의 색감하고 조금 상반된 거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본인의 집을 오래전부터 아셨던 분들은 아마 그거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라고 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육식물의 위대한 능력, 건조에 강하다. 왜 그때 거시기 얘네 요거 지금 홍매화 접대 그거 1년 넘게 매달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얘 봐봐. 그 다음에 얘네들 그때 9개월 동안 6, 7, 8, 9, 10, 11, 12, 1, 2 9개월 동안 내가 보여드렸다네. 저기 널려있던 거 공중에 그네 걔네들 다 이렇게 빵빵해졌잖아요. 이런 다육식물의 위대한 능력을 좀 활용하자는 거예요. 다육이가 자리를 잘 못 잡으면 여름은 나기가 뻐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어도 여름 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오히려 무리하게 뿌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오히려 탈이 나. 그것도 조만간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침에 찍었던 내용하고 잘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네.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뻐거하거나 두렵거나 하실 수는 있어도, 뿌리를 억지로 잡아서 돌려 잡아 갖고 일일이 분갈이를 하시는 것보다, 그전에도 제가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 이거 분갈이 언제 해요? 분생이 아니고 외두라면 그냥 여기서 가위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다 잘라버려. 댕강댕강. 그냥 쏟아버리고 화분 한번 세척하고, 지저분하면 뭔가가 찜찜하면, 식물도 찜찜하면 건조시켰다 퐁당퐁당하고, 어쩌면 아까 이거 분갈이 한 것처럼 흙 쌓아놓고 건조시킨 거 탁탁탁 올려놓으면 그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더 건강해지고. 제가 오래 키우신 매니아들, 쪄들어갖고 애들 안 펴지는 애들 많은 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그런 분들은 자꾸 분갈이를, 뿌리를 털고 다시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지. 그냥 가위부터 진짜 밀어넣어서 땡땅땅땅땅땅 대가리 다 날려버리고, 수간부 체크하고 필요하면 더 자르고 건조시켰다가 그냥 흙 진짜 만들어 놓고 올려 놓으시라니까. 그렇게 되면은 되게 편해요. 건강하고 더 건강해지고. 아무튼 저처럼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날이 여러분도 올 겁니다. 저는 애매한 거를 뿌리째 집어넣는 게 마음이 지금은 더 불편해. 얘도 봐요. 아끼는 것으로 벌써 지금도 남아있죠. 저 집은 왜 이렇게 꽃대를 남겨놓나,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죽여봐서 그렇습니다.